반갑습니다.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정산 이론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민들 행복한 시간 보냈었죠? 네,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없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수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서 상담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수동이라든지 성적 발달이라든지 인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분석의 상담의 목표와 과정은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행동의 무의식적 동기를 각성하고 의식 수준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리적인 현상과 관련된 정신 내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뿌리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심리적 현상 제거나 완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심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의식적으로 충동이 일어나거나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치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의식적인 수준에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면 마음에 걸릴 것이 없이 평정한 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다 밑에 가려져 있는 자신의 무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면 본래부터 우리에게 있는 지혜의 보배를 찾는 것이다. 그것이 상담의 목표이고 또 그러한 형태로 우리는 이끌어내는 거죠. 내담자가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정신분석 상담은 시작과 전이 발달 그리고 전이의 해결자인데 그리고 순서를 거쳐서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정신 내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에게 점차 구사를 해서 키워나갑니다. 이때 상담자는 거울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전이 현상을 일으키는 전이 발달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전이라는 것은 그럼 또 뭐냐? 전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기인하는 현상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는 과거를 재구성하고 어린 시절의 감정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재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전이를 다루어 나가면서 내담자가 과거와 현재의 경험 사이에서 유사점들을 찾고 또 탐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이를 분석하고 그 해석을 해서 작업을 통해서 전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분석 단계는 무의식 발생이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변화하는 점진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심리 역동에 대한 통찰을 얻고
여기에 대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 것이 상담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요 상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신분석 상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유현상입니다. 이것이 저항이라든지 정의, 그리고 꿈의 분석과 해석 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대상을 관련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감정, 기억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유현상을 하는 과정에서 현상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기억들이 차츰 드러나게 되고, 상담자는 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편성이나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반영하고 전달해서 내담자를 인식해서 그 부분을 무의식에서 의식화시켜서 변화하도록 돕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석인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꿈, 전의, 저항 등의 의미를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담자의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을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방법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 유용하겠죠. 여기서 전의의 해석과 저항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의의 해석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전의 현상은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무의식적인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왜곡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경험하고 있는 감정은 초기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억들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현재의 상담자에게도 그 감정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만나면 내담자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의 해석은 전의 현상에서 왜곡이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의 현상을 다시 설명하자면 내담자가 아동기에 경험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감정, 생각, 기억들을 현재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현상을 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의 현상은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무의식적인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왜곡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항의 해석은 내담자가 상담에 흡수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저항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저항에 대한 해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담 과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내담자를 상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작업하는 비협조적인 내담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담자의 어떤 무의식 속에 있었던 자신의 탐색하는 과정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행동을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는 충분히 꺼려질 수 있다는 마음을 공감하고 저항 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든 상담자든 상처를 받지 않고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게 해석을 하고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서 대면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리학습 상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은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동기 경험이 중요하고 겉으로 드러난 감정과 행동은 모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신학습자가 학업 불안이라든지 대인관계의 갈등, 그리고 불편한 정서 등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학업에
지속이나 효율적인 학습을 대한 어려움이 겪고 있다면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 기초해 볼 때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 원인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정신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신교육사들은 정신학습자가 드러내는 문제 행동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고려해서 정신학습자가 과거 경험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학습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정신교육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학습자들 중에는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동기 경험과 성장 과정을 강조하는 정신분석 상담 이론을 기초해서 이들이 호소하는 자녀에 관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신학습자가 학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정신교육사가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에 대한 이론을 교육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필지, 300필지를 보면 수업 활동 10-1번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탐색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면 부모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매우 어렸을 때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 부모님이 여러분의 동생을 양육하는 모습을 우리 선생님이 관찰했다면 부모님의 양육 양식에 대한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올려보실까요? 저는 뭐 동생이 없습니다. 제가 뭐 막내여서 그렇게 한다면 위에 언니나 오빠들 아니면 누나나 형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양육이 현재 대인관계에서 각자가 지니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기대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단락 정도를 기록해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써본 걸 우리가 수업 활동 시간에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신과 자신이 그동안에 모두 왔던 대인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에 대해서는 주변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기억해 주셨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로 위해서 무의식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미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육 방식이 하나의 대인관계에도 아니면 내가 지금 양육하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중심 이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인간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시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간은 누구나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을 건들기만 한다면 충분히 반응 가능하고 발전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패라기보다는 실수, 또 뭐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준다면 반드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만큼 변화합니다. 제 상담의 기반은 인간중심적 상담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중심적 상담 이론은 칼 루베스여에서 창시된 상담 이론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관점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수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과는 달리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인간에 대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이미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의지와 능력을 지닌 것으로 가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고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존재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인간에 대한 개인분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망이 가득해서 그 욕망을 조절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로저스는 우리가 꿈에서나 그리는 환상의 마음을 지닌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우리 모두 이미 다 실현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그냥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긍정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로지스가 한 멋진 말입니다. Here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그래서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런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현존하기를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한 무기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고 대한다면 내담자는 어느새 자신이 당시 보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발휘한다면 바로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학습자의 독특한 학습 현상을 설명하는 생학습 이론에서 학습 패턴이 경험학습 이론, 경험학습 이론, 자기주도 학습 이론 이러한 모두 바로 로저스 인간중심적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관점에서 평생 학습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육신으로 인한 욕망을 벗어나서 인간으로서 좀 더 고차원적인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 발달 이론이라든지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나 상담 과정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인간관에 대한 기본 관점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한목적이고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존재이니 동시에 신뢰할 만한 선한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한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입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모든 이기심은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자연적인 영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펼쳐가는 아주 긍정적인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충분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실현 경향성과 인간 행동에 대한 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개발하여 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려는 전천적인 성향의 실현가능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유기체의 타고난 경향성인 수용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더라도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무질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의 고개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인간은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상담은 바로 내담자가 자신이 지닌 수행 경향성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 분위기를 제공하는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역이라는 거죠.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은 정신분석에서처럼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인간이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한 존재로서의 유기체가 시작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적인 장애는 개인의 주관적 실체의 계기이다. 그래서 현상적인 장애, 매 순간 개인의 의식을 지각되고 경험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임학습과 상담론을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이 학우들의 그만큼 현상학적인 장애를 유지한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기체로서의 경험하는 현상적인 장애인이 각자에게도 중요하듯이 타인에게도 그들의 현상적인 장애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지금 여기 일꾼들이 듣고 있는 그 장소가 현상학적인 장애고 또 듣는 것 또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들의 경험이 모두에게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또 존중한다는 것이 로제스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제스가 말하는 유기체는 본능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감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기도 하고 사려 깊은 생각과 경험하는 정서 모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전체로서의 개인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이론에서 존재의 의미는 그기와 그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현상학적인 장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하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도 믿으시고 발전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힘들고 나에게 늘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계속 소환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성장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믿고 그 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동력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동력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수 있고 인간에 대한 관심을 보다 긍정화시키고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조선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적 발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